상과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Idioms mirror cultures라고 해서 관용 표현은 문화를 반영한다라는 내용이야. 관용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듭니다. 언어를 좀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지금 이 구조에서 나와 있는 거는 make라고 하는 단어 뒤에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형용사를 이렇게 쓸 거야. 그럼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ing나 ed가 가능할 건데 둘 사이의 관계를 따져줘야 돼. 언어가 흥미를 가지게 되진 않겠지. 언어는 흥미를 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ing를 넣는 거야. 흥미로운. 그런 것들이 없다면, 즉 이러한 idioms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 없다면 우리의 대화는 아마 뒤에 나와 있었던 맛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 음식처럼. 어떤 음식? 소금과 후추가 부족한 음식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걸 좀 봐야 되냐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다. 우리가 가정법을 잠깐만 좀 보고 갑시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가정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과 반대이거나 또는 가능성이 낮을 때 쓰는 거거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어떤 내용을 구성하려고 해. 이럴 때 지금 나와 있었던 요 문장은 어떻게 된 거냐면 withou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얘는 우선 보자. without 다음에 명사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쓰고 조동사 과거 써주고 동사 원형을 이렇게 썼지. 이때 나와 있는 거는 현재 뭐뭐가 없다면 앞으로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그럴 때는 뭐뭐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뭐뭐가 없다면인데 얘는 어떤 단어하고 바꿔 쓸 수 있냐면 but for 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도 괜찮아. 그래서 but for them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그 다음에 them을 쓰면 돼. 그럼 같은 의미야. 그럴 때 지금 현재 뭐뭐가 없다면 앞으로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걸로 쓰여지게 되고 그때는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으로 지금 이건 있잖아. 있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just like food 음식처럼 관용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 다른 언어에서 관용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반영해 줍니다. 뭐를? 다른 생활 방식들을 반영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주로 뭐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be based on 뭐뭐를 기반으로 하다라는 거. 공통의 일상적인 경험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용 표현들은 어떤 창을 제공합니다. 그럼 창이라고 하는 거는 볼 수 있는 거야. 뭐로? 문화와 언어, 즉 관용 표현들이 나온 그 문화와 언어에 대한 창을 제공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관용 표현들이 발생한 문화와 언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조금 더 내려서 마지막.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야. I'm sure you can do better. 분명히 너 잘할 거라고 나는 확신해. This work, 이 일은 has more holes. 더 많은 구멍이 있거든. 그 안에 뭐보다도 스위스 치즈보다도 스위스산 치즈보다도 더 많은 구멍이 있어. 그럼 요것도 지금 보면 have more holes in it than Swiss cheese라고 하는 요 표현이 관용 표현이겠지. 요건 아마 뒤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요러한 것들은 일상적인 모습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관용 어구가 있는 언어와 문화적인 측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뒤에 나와 있는 거 좀 연결해서 가볼게. 두 페이지 정도씩 가면 될 것 같아. So I just saw Ivan. 내가 아이번을 봤어. How did he get here? 그가 여기 어떻게 왔지? He rode. 그는 탔지. 뭘 타? 뒤에 나와 있는 여기에 ride on이야. 뭐뭐를 타다. 기차를 탔지. All the way. 내내 탔지. From his hometown. 그의 그 홈타운 고향에서부터 내내 기차를 탄 거지. 뭐처럼? 토끼처럼. 그럼 여기 나왔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지금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기차 타고 계속 온 거야. 아 그래? He should have bought a ticket.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의 과거에다가 뒤에다가 have PP 형태를 쓰게 되면 이때는
과거의 추측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야. 그는 티켓을 샀어야만 했는데 안 샀구나. I know. 나도 알아. I'm sure. 확신컨대 그는 nervous. 초조했을 거야. 그 whole time. 그 시간 내내 초조했을 거라고. 그럼 지금 나와 있었던 여기에 as a whole hair ride라고 하는 요 부분이 뭘까라는 거지. 토끼처럼 뭔가를 탄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요걸 가지고 봐야 되는데 조심할 건 이 대화체에서 이 rode as a hair이라고 하는 요 표현하고 잠깐만 볼게. 요 표현 좀 중요하고 그리고 티켓을 샀어야지 라고 하는 요 표현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요 표현들 요게 지금 관용 표현하고 연결되는 것들이야. 잘 봐둬야 돼.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다. Do you understand?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인지 to ride as a hero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는 러시아 말이야. 요건 우리가 볼 게 없다. As you have probably guessed. 여러분이 아마도 예상한 것처럼 추측한 것처럼 그것은 의미합니다. 뭐를? 티켓 없이 표 없이 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 가정법이다. 이제 가정이야. 가정법은 if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다음에 주어 쓰고 조동사 이거 동사 쓰자. 지워버리자. 급하더라도 설명할 건 다 설명해야지. 나와 있는 부분에서 if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들어가고 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갈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조에서 조금 떨어뜨리자. 여기서 이 동사라고 하는 것에 과거형을 쓰고 여기에다가 조동사의 과거 그리고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얘는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에 이런 일이 있더라면 이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jumped가 나와 있지. 토끼가 올라탄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토끼가 올라탄다면 어디에? 기차에 우연히 올라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토끼는 아마도 get a ride 타겠지. all the way. all the way는 끝까지야. 시베리아 끝까지 타고 가겠지. without a ticket. 티켓 없이. 토끼는 티켓을 살 리가 없으니까. We can imagine. 그리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 어떤 내용을 상상할 수 있냐면 that 뒤에 나와 있는 토끼들이 are a common animal in Russia. 러시아에서는 공통되고 일반적인 그러한 동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안 그러면 토끼 말고 다른 동물을 얘기했겠지. 또 토끼를 얘기해야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까. We can also imagine. 또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 Fear dodger이라고 하는 것이 무임승차하는 사람이야. 이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떨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거야. 뭐처럼? 토끼처럼. 뭐의 두려움 속에서 언제 검사하는 사람,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make their rounds라고 하는데 라운드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순찰하다라고 보면 돼. 순찰하다. On a train. 기차에서 순찰할 때 토끼처럼 떨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 imagine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고 뒤에 목적어 나오고 뒤에 형용사를 쓸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shake라는 단어가 자동사로 쓰였어. 뭐뭐를 떨게 하다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떠는 거. 그래서 진행의 의미로 ing를 써줬다. 이것이 바로 어떤 방법입니다. 그럼 how라고 하는 것은 the way로 바꿔도 괜찮고 관용 표현이 작동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작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관용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보통의 일상적인 경험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괜찮나? 괜찮은 것 같네. 자, 뒤로 한번 다 가보자 그냥. Look at Elsa. 엘사 좀 봐봐. She's so fat. 야, 굉장히 빠르네. 맞아.
She's way ahead. 이 way는 강조야. ahead of는 뭐뭐에 앞선. 다른 애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어. She certainly. 잠깐만. 요거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쓰인 것하고 좀 안 맞아서. 분명히 has right in her back 이라고 하는 여기 호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호밀을 등에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요것도 이제 관용 표현이겠지?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Even when running uphill 이라고 하는 upill은 언덕이 되겠네. 오르막이 되겠어. 오르막을 달릴 때조차도 그럴 때조차도 she is so strong. 굉장히 강해. 자, 여기는 우선 이쪽에 관용 표현은 밑에서 설명을 좀 할 거고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것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ing나 pp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지. 완전한 문장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써서도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when 여기에 she니까 she 그리고 is running 뭐 요 정도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When she is running uphill 언덕 위에 그러니까 오르막을 오를 때조차도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없는 달리다라는 자동사 때문에 ing를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설명을 봐야겠지.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Can you guess?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뭐를? Underlined idiom 밑줄 친 또는 여기 나와 있었던 밑줄 친인데 앞에 원래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서는 밑줄이 안 쳐져 있는 거야. 밑줄 쳐져 있는 여기 idiom 관용 표현이 밑줄이 쳐지는 거지 얘가 밑줄을 친 건 아니지. 그래서 수동이야.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약간 더 어렵습니다. 그거는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Swedish culture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반을 두고 있어. 스웨덴에서는 호밀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 그러한 음식이야. 아까 뭐라고 했니? 관용 표현은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보통의 것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traditional food. 그것은 잘 자라. 추운 날씨에. 그리고 people, 사람들은 여기지 뭐를 그것을 뭐라고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consider 목적어 하나 보충하는 말 하나.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얘는 이제 연결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스웨덴에서는 so와 같은 말 thus 요거 있겠고 또는 therefore 요 말이 있겠고 잠시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바뀌겠네. 스웨덴에서는 to have right in one's back 이라고 하는 자신의 등에 호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스웨덴 말이야. 이건 의미합니다. 뭐를? to be physically strong. 그럼 여기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to be strong. 신체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이것. 아니면 아이고 색깔로 가야죠. 이렇게. 아니면 courageous.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대화를 기반으로 우리가 요거를 쓸 수가 있고 아까 썼던 단어 중에 오타가 있었네. 급하게 지금 녹화를 하다 보니까 one can imagine 사람들은 여기에 one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돼.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지? imagine 목적어 형용사 뒤에 요 say에 대한 목적어가 있어. 능동의 ing야. eat your rye bread 라고 하는 호밀빵 먹어라. You'll get big and strong. 그러면 너는 몸이 더 커지고 그리고 강해질 거야 라는 말. 그만큼 호밀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관련된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호밀을 등에 업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강하고 용기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 항상 보면 이 대화체에 나와 있는 것에 이 대화체에서 표현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잘 봐야 돼. 항상 같이 붙여서 가야 된다.
여기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또 연결되겠지. 챙이 showed me 나에게 보여줬어. 그의 방학 사진을 파리에서의 방학 사진을. 그래? 그래. He says his parents 부모님이 are going to take him 그를 데려갈 거래. To 어디로? Every major city in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요 도시로 다 데려갈 거래. Don't listen to him. 야, 그 사람 말 듣지 마. 걔 말 듣지 마. He's just blowing into the cowhide라고 하는 걔는 cowhide라고 하는 요 나와 있는 아이고 하이드가 가죽이야 가죽. 그러니까 소 가죽에다가 바람만 불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또 알고 있어야겠지. 밑으로 한번 보고 잠시만.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타날 거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 So, could you guess?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뭐를? Blowing into the cowhide. 소가죽에 바람 넣기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아마 중국어나 이런 것 같아. 중국어네. 저기 차이나 나오네. This unusual. 이 특별한 표현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오래된 방식 뭐하는 crossing the Yellow River in China 중국에서 황허강 이게 황색강이야. 황허강을 건너는 그런 오래된 예전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럼 그 방식이 어떤지 보자. 사람들은 would make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야. 여기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 make rafts 뗏목을 만들곤 했습니다. 뭐에서 재료를 얘기해. 소가죽으로 뗏목을 만들곤 했고 그리고 여기에 make하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blow라고 하는 것하고 병렬 구조가 된 거야. and 기준으로 병렬 구조. 바람을 불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여기 나와 있었던 이 소의 가죽에다가 가죽을 소가죽으로 뗏목이지 뗏목. 여기에 뗏목 그 안에 공기를 불어넣곤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긴 소가죽이 맞을 것 같은데 소가죽으로 뗏목을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소가죽에 바람을 넣는 거는 이 앞에 나와 있던 뗏목에다가 바람을 넣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they would float라고 하는 그들은 떴습니다. 또는 그 뗏목들이 뜰 수 있도록 그 소가죽으로 만든 뗏목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demanding이라고 하는 것이 task를 이렇게 꾸며주는데 일인데 demanding은 단어로 봐야 돼. 힘든 정도, 굉장히 힘든 그런 일입니다. demanding은 단어로 본다. They would laugh at people. 사람들은 뒤에 어떤 사람들을 보고 웃을 것입니다. 웃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boasted by saying이라고 하는 뒤에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함으로써 허풍을 떠는 사람들을 보고는 비웃곤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비웃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허풍 떠는 사람. 뭐라고 말하면서 만약 당신이 have so much air to brag with라고 하는 여기에 brag with에서 brag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자랑하다라는 걸로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굉장히 많은 공기를 가지고 있다면 뭐 할 만큼 허풍을 떨 만큼 가지고 허풍을 떨 만큼 여기 with 써야 된다. 여기 with air이야 원래. 공기를 가지고 허풍을 떨 만큼의 그렇게 많은 공기를 가지고 있다면 you would be better off. 여러분은 더 나을 것입니다. better off는 better 정도의 의미로 봐. 뭐 하는 데 있어서 blowing it into the cowhide라고 하는 소 가죽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서 더 괜찮을 것입니다. 뒤에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 ing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로 좀 볼 수 있냐면 blowing it into the cowhide라고 하는 이 소가죽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으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더 좋을 것이다. 원래 직역은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걸 의역하면
소가죽에다가 바람 불어넣는 게 더 낫겠네 라고 하는 것이 된 거야. 정말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었던, 잠시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허풍을 막 떨 거 아니야. 그 허풍 떨면 뭐 얘기하고 막 거품일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겠지. 아이고 그렇게 허풍 떨 정도의 공기만 있다면, 그러면 그만큼 이 무슨 말이야? 허풍을 떨 정도의 공기가 있다면 차라리 소가죽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어라. 근데 소가죽으로 만든 뗏목이 만약에 나아갈 수 있게 하려면 바람을 얼마나 많이 넣어야겠어? 그치? 굉장히 많이 세차게 불어야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소가죽에다가 바람을 불 정도로 많은 공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 거지. 여기서는 그렇게 허풍을 떠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좀 내립시다. therefore, blowing into the cowhide라고 하는 소가죽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come to 동사 원형이야. 뭐뭐 하게 되다. 뭘 의미하게 되냐면 bragging or being full of hot air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보게 되면 뭔가 bragging, 뭔가 그 떠벌리다, 허풍을 떨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떠벌리거나 아니면 being full of hot air, 뜨거운 바람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 허풍 떨다라고 해. 허풍 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뜨거운 바람이야? 지금 우리가 입김을 불면 차가워? 아니지. 따뜻하지. 그래서 허풍 떨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마지막. 관용 표현이다라고 하는 건 뭐와 같냐면 문화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즉 문화를 보여주는 거와 마찬가지지. 가끔 이 관용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는 쉬워. for people, 여기에 for 쓴 거랑 투동사 원형 쓴 거는 얘가 의미상 주어, 얘는 이제 그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동사 원형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쉽습니다. 투동사 원형이 형용사 꾸며주고, 그리고 가끔 그 관용 표현들의 의미는 숨겨져 있습니다. hide라고 하는 단어 타동사, 숨기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썼다 보면 돼. 지역 문화에 숨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관용 표현들을 연구함으로써,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지. 뭐에 대해서? 다른 방식들, 사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른 방식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 첫 번째 정도가 되겠지. 우선은 첫 번째 정도까지만 좀 보도록 하자. 한 번에 그냥 쭉 가자. Communication without words라고 하는 말 없이 의사소통하는 것. 스미스 교수님이 말하네. Hello class.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It's time to continue our discussion. 우리의 논의를 계속할 시간입니다. It's time 다음에는 투동사 원형을 써. 뭐뭐 할 시간이다 라고 해서 뭐에 대한 논의. 여기 오는 about의 의미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Communication, 의사소통과 문화에 관한 우리의 논의를 계속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자, 여기 콤마하고 or 나오는 거는 이렇게 보면 돼. 또는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어떤 걸 언급했는데 또는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콤마 or는 즉이라는 의미야. Non-verbal communication을 다시 말하자면 즉 expressing ideas without words라고 하는 말 없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non-verbal communication 명사잖아. 그럼 다시 받을 때도 명사 성질로 이렇게 받아가는 거야. Can anyone give me an example of this? 이것에 대해 나에게 어떤 하나의 예를 줄 수 있는 사람 없나? 누군가 줄 수 있니? 라고 했더니만 the OK sign, OK 사인이요? 라고 해리가 말하고 있네. 자, 스미스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좀 내려서 Yes, the 잠깐 잘리니까 조금 더 내립시다. 아이고 너무 내렸네. 자, 이렇게 아하이 왜 또 내려갔니? 자, 화면을 살짝 이렇게 옮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스미스 교수님이 Yes, 맞아. OK 사인은 common gesture이라고 하는 아주 흔한
제스처지. In the USA and Korea, 미국과 한국에서는 it means alright, 그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하지만 the gesture doesn't mean, 그 gesture가 의미하지는 않는다. 똑같은 것을 모든 문화에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문화마다 다른 gesture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언급될 거니까 중요한 부분이라 체크를 좀 한 거야. There is a famous photo of Bill Clinton. 빌 클린턴의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 who was president, 대통령이었는데 미국에서 1993년부터 2001년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냐면 making the OK gesture, OK gesture를 하고 있는 그러한 빌 클린턴의 유명한 사진이 있어. 여기는 부연 설명이야. 문장이 다 끝나고 뒤에서 부연 설명. 그래서 분사 구문을 쓴 거고 make 타동사 목적어 쓰니까 능동의 ing로. 그리고 this photo, 이 사진은 caused, 만들어냈대, 야기시켰대. 약간의 어떤 혼란을 야기시켰대. 어디서? 다른 국가들에서. 예를 들면 러시아와 같은 곳. 그리고 이 국가에서는 this gesture means zero. 여기 앞에 있는 러시아를 다시 설명하는 거야. 이 gesture는 zero, 0을 의미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게 공간적인 의미, 뒤쪽 문장 완전한 거. 그러면 여기는 관계 부사를 쓸 수 있지. 그래서 where이라고 하는 거를 잘 썼네. 계속 내립시다. 뒤에 한 4페이지 정도 있는 거 한 번에 쭉 갈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폴루가 in my country, 나의 국가에서는, Brazil in 나의 국가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기분을 상하게 하는, offensive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제스처입니다. When I first saw the photo, 내가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I was shocked,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어라고 하는 것 뒤에 비동사 쓰고 그 뒤에 ing나 pp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쓸 때 우리는 둘 사이의 관계를 따진다라고 한다.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스미스 교수님이 Thank you for your comment. 너가 한 말 고맙구나. 너의 언급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니까 말해줘서 고맙다. 너의 발언 고맙다. gesture는 can have different meanings. 다른 의미들을 가질 수 있어. 다른 국가에서. gesture라고 하는 것이 국가마다, 문화마다 다르다라는 내용. 또 다른 유형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바로 신체적인 거리, 어떤 물리적인 거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how close we sit, 얼마나 가까이 우리가 앉는지 아니면 서는지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야.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앉는지 또는 서 있는지를 의미하는 거지.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내려서.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create, 만드는데 idea of personal space라고 하는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만들어. 즉 다시 말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랑 같다는 얘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원형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지. So when someone comes, 누군가가 올 때 어디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은 feel uncomfortable, 불편하다고 느끼게 돼. 하지만 the size of the circle, 그 원형의 크기는 다르다. on culture, 문화에 따라서 달라. depend는 자동사야. 비동사 pp를 쓰지 않아. Let me show you,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보여줄게. 자, Amy, stand, 서봐. About 70 centimeters, 70cm 멀리. 누구로부터? 사만다라고 하는 이 학생으로부터. 그리고 talk to her, 그녀에게 한번 말해봐. 오케이. 자, 이번에는 stay a step toward, 한 발 앞으로 가봐. 사만타에게. 그리고 keep talking, 계속 말을 한번 해봐. keep ing, 계속 뭐뭐하다. 그랬을 때 이제 느낌을 보려고 하는 거겠지. 사만다, stay, 머물러 있어. 계속 where you are, 너가 있는 곳에. 너가 있는 곳에. where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이끌면서 지금 부사적인 성질로 쓰인 거야. 그곳에
머물러 있어. How does that feel? How did that feel?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니? 사만다라고 물어봤지. 사만다는 계속 한 자리에 있었고 점점 이렇게 앞으로 오는 부분이었어. 그랬더니만 사만타가 하는 말이 Wow, that was uncomfortable. 그거 정말 불편하네요. I kept wanting. 똑같은 거야. 저는 계속 원했습니다. 뭐 하기를 move away. 멀어지기를. 멀리 이동하는 거니까 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정확히 맞아. 에이미는 was stepping into your personal space라고 하는 너의 개인 공간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야. 자, 여기서는 요 정도 빈칸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지? 자, 내립시다. In some cultures, 일부 문화에서는 standing, 서 있는 것이 that close, 그만큼 가까이, 얘가 부사로 쓰인 거야. 그만큼 가까이 서 있는 것은 would feel natural,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앞에서는 좀 불편하긴 했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대. 예를 들어서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it is expected. 그럼 여기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요 색깔칠한 부분이야. 요거 가까이 서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it felt uncomfortable. 불편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것이 That's because, 그럼 왜 그러냐면 it's normal, 일반적이니까. 뭐가? To stand further, 멀리 떨어져서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의 문화에서는 멀리 떨어져 서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쓸만한 문장들 굉장히 좀 많지. 영작을 내용상 봤을 때 우리가 그 문장이 들어갈 곳이 명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Next, 다음으로 Let's talk about the third type. 세 번째 유형을 한번 봅시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그게 바로 eye contact라고 하는 것에서 이건데 눈 맞춤, 뭐 시선 맞춤 이런 거지. In this area, 이 영역에서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 국가에서는 it tends, 그 눈을 맞추는 eye contact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ten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disrespectful이라고 하는 무례한 경향이 있습니다. 뒤에 여기는 이식 그게 아니다. 가주어야 가주어. 얘가 진조로 봐야 돼. To look directly into the eyes. 눈을 직접 보는 것은 무례한 경향이 있습니다. 뒤에 눈을, 누구의 눈을? 더 나이 들고 좀 더 존중받는 사람, 이 사람의 눈을 직접 보는 것은 무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와 아랍 국가에서는 the exact opposite is true. 정확한 반대가 사실입니다. 즉, 이 직접적으로 눈을 바라보는 것, 좀 더 나이가 든, 좀 더 존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의 그 눈을 직접 보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기서 바로 쓰고 있지. So in these countries, 이 국가에서는, 이 국가들에서는 eye contact라고 하는 시선을 마주치는 이것은 의미합니다. 존중과 관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t's a good thing, 좋은 겁니다. 자, can anyone think of another type of nonverbal communication? 어느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을까? 다른 유형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앞에는 3개를 받고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 다음 페이지까지 보면 된다. Is hugging a type of communication? 그랬더니만 이 학생이 hugging, 껴안는 포옹이 의사소통의 하나의 유형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만 When I was an exchange student in Japan, 일본에서 제가 교환학생이었을 때 저는 방문했습니다. 집을, 일본 친구, 나의 일본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 friend of mine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 이걸 쓰는 이유는 my friend라고 하는 소유격과 관사를 같이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 방법 그대로 썼지. 나의 일본 친구 한 명의 집을 방문했어.
내가 들어갔을 때 I try to greet 인사하려고 노력했지. 그녀의 엄마에게 어떻게 함으로써 그 엄마를 포옹함으로써 as I always did 내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hug라고 하는 요 부분, 그러니까 요 인사하다 요로 봐도 될 것 같아. 그 친구의 엄마를 허깅함으로써 인사를 해왔던 바로 그 방식이야. With my neighbors in Mexico. 멕시코에서 나의 이웃 사람들과 항상 해왔던 것처럼. 그럼 나는 뭘 했는데? 허깅을 함으로써 인사를 한 거지. 그래서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이런 걸 우리가 대동사라고 하는데, 비동사를 그대로 받을 때는 비동사로, 그 외에 일반 동사라고 한다면 얘는 두에 관련된 걸 써야 되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엄마는 got embarrassed, 당황하게 되었고, 이건 되다의 의미야. 뒤에 형용사 쓸 거고, embarrass라는 단어가 당황하게 만드는 거야. 목적 없지, 수동. 당황하게 되었어. It seemed, 그건 뭐처럼 보였냐면 마치 she didn't know,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 How to respond,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였거든.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차이점을 좀 보여준 부분, 포옹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그랬더니만 스미스 교수님이 yes, 맞다. That was a form of communication. 그것도 의사소통의 하나의 형태지.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정말 좋은 예가 되네. 뭐예? cross-cultural mis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문화 간, cross는 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화 간 오해의 좋은 예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이걸 우리가 이제 단어를 알고 있어야겠지. 허깅이라고 하는 이 포옹은 터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접촉을 포함하고 있고, 이 접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네 번째이며, 그리고 final type, 마지막 유형이야. 비언어적인 어떤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래서 the role, 여기 touching을 그대로 받아간 거야.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관계대명사 쓴 거고. The rules for touching, 접촉에 대한 규칙들은 are different, 다르다.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에서 다르단다. 예를 들면 어떤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멕시코와 같은, 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이런 국가에서는 hugging, 포옹하고 또는 키스하는 이런 것은 natural, 자연스러워. 언제? exchanging greetings, 인사를 교환할 때, 서로 인사할 때. 보통 A or B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 동사는 B에 맞춰. 여기 or 다음에 나와있는 여기에. 이 하나지 단수로 본 거야. 그리고 접속사라고 하는 것 뒤에 올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온다라고 했지. 완전한 문장이라던가 ing와 pp와 같은 분사. 이 완전한 문장은 아니고 exchange라고 하는 분사를 쓴 건데, 여기 exchange가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ing로 간 거야. 자, 뒤로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정리만 하면은 끝날 것 같네. 아니구나, 또 있구나. 하지만 얘가 정리하는 거지. In countries like Japan,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people, 사람들은 don't usually touch each other, 서로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언제? When they meet, 그들이 인사를 할 때, 그들이 만날 때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도 아까 보면 when exchanging greetings니까 when they exchange greeting, 요것도 괜찮겠지. 맨 마지막에 이제 정리합시다. As we've discussed, 우리가 논의해 온 것처럼 there are four types, 4개의 유형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gesture, 개인적인 공간, 그리고 시선 맞추는 것, eye contact, 그리고 접촉이라고 하는 것. 언어와 마치 언어처럼 they, 이러한 것들은 differ, 다릅니다. 이 자동사야. across cultures, 문화를 가로질러, 문화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let's keep that in mind. keep in mind, 명심하다. 그 내용을 명심하십시오. 뒤에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so 또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꼭
마음속에 두십시오. 명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어서 내용적인 것들은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앞에 나와 있었던 문화마다 달랐던 내용들 그리고 색깔 칠한 것들은 뭐 간단한 거겠지만 우리가 한번 좀 쓰면서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